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청량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청량음료를 매일 마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 그리고 제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진행한 연구인데요. 매일 한두 개의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16%, 그리고 당뇨 발생 위험이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당뇨 환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또 그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당뇨 치료법으로 전 세계 당뇨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1000명이면 당뇨 치료법은 1000가지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정보가 모두 정확하지는 않다.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참으로 좀 그렇죠. 이게 음. 당뇨병이라는 거 혈당만 떨어진다고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누구든지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자연요법이라든가 그러면서 뭐 어느 방송은 뭐 그런 비슷한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당은 그걸 먹으면 떨어진 떨어지지만은 떨어지니까 당뇨병과 관계없는 일이거든. 즉 소화를 안 시킨다든가 네. 다른 소변으로 포당을 많이 빼낸다든가 그 당뇨병의 원인과 아무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현미를 먹는다든가 무슨 소화 안 시키는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가 그러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혈당 떨어지면 당뇨병과는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당뇨병은 실제로 원인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적게 형성되는 그러니까 연료가 소비가 안 되는 영양 실조가 원인인데 그래서 작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은 더 망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하려면 환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원인에 맞게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당뇨 치료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당뇨병 원인을 모르고선 그냥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프로를 통해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거기를 없애는 그 원인을 없애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지 모든 치료가 잘 될 겁니다.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뇨 환자들이 나중에 합병증 많이 하고 정말 이 도탄에 빠지는 것 같아요, 보면. 힘든데 그 원인은 치료를 잘 못해서 그런데 치료를 잘 하려면은 당뇨병이 왜 생긴지 원인을 잘 알고 그 원인을 없애는 치료 방법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이 음식 먹는 이유는 몸에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첫째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피 속에 포장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포장은 연료거든요. 이 영양분이죠. 영양분이 인슐린 작용해서 동화작용이 일으켜 가지고 몸에 힘이 되고 살로 저장되는 거죠. 그 인슐린 만드는 게 췌장입니다. 당뇨병은 췌장의 병이 생긴 거예요.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적게 되거나 안 되게 되죠. 그럼 무슨 얘기가 생겨요? 바로 요거 췌장이 망가진 게 원인입니다. 음식과 아무 관계없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포도당이 갈 데가 없어요. 피 속에 남아있어 고혈당이 되고 우리 몸속에는 그 에너지가 안 들어가겠죠. 포장이 안 들어가니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힘도 빠지고 힘 빠지니까 살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사용하니까 살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영양 실조죠. 영양 실조 온몸에 내 혈관이라든가 뭐 모든 세포 망가지니까 눈, 코, 눈, 신장 다 망가지죠. 합병이 많이 오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거니까 그것을 이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입니다. 예전에 교수님께서 고혈당 효과 그리고 고혈당 기억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적 있는데요. 얼핏 들어서는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먼저 고혈당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고혈당 효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 피 속에 있는 포장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혈당 높은 고혈당이 그러는데
혈당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슐린 도움 없이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에너지량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합병이 적은 거죠. 예, 물론 이제 고혈당 오래 지속되면 그것 때문에 약간의 합병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에너지 부족 상태, 세포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니까 그걸 막는 길은 고혈당 효과. 그래서 고혈당이 있으면은 고혈당 효과 때문에 인슐린 부족 상태가 있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고혈당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 많은 분들이요, 고혈당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식이요법으로 먹는 것을 굉장히 줄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혈당 기억 효과는 어떤 건지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혈당 효과도 그 고혈당 기억 효과 있으니까 네. 말이 기억이란 말이 들어갔죠. 이게 좀 유명한 발견인데요. 음. 최근에 어떤 환자가 혈당을 높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혈당은 정상하면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혈당은 정상을 유지해도 합병증 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고혈당을 그러니까 20년 된 고혈당 우리 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그 EDIC, EDIC 연구 결과 보면은 맨 처음에는 혈당치를 높게 유지한 분이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그러다가 10년 후에 보니까 혈당 높은 환자가 너무 합병이 많으니까 모두 다 인슐린 펌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혈당 정상화 됐는데 그 나중에 10년 동안 보니까요. 혈당치가 정상이 똑같은데도 한쪽 그룹은 합병증 계속 오고 한쪽은 합병증 적게 오는 거예요. 혈당 똑같은데도. 근데 그 환자가 합병증 많은 걸 봤더니 그 옛날에 10년 그 전에 20년부터 혈당치 높게 유지했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당 합병증 오는 것이 지금 당장 혈당치에서 영향 받는 것이 아니고 네. 20년 전에 고혈당 기억 효과 때문에 합병증 오니까 합병증 오기 전에 혈당치를 완전히 정상 만들어 놔야만이 앞으로 20년 후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그걸 고혈당 기억 효과라고 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잘 먹는 것도 참 중요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당뇨병의 그 원인이 인슐린 부족이고 인슐린 부족이면 한쪽 혈당이 높아지고 한쪽은 에너지 부족 상태죠. 그거 해결은 둘 다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2010년도 유로 당뇨병 학회에 인슐린 펌프된 치료를 발표했는데 보면은 저기 보세요. 4년 동안 보면은 췌장 기능은 점점 증가하죠. 위에까지 췌장 기능입니다. 췌장 기능 회복해요. 췌장 기능이 그냥 한번 망가진 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펌프 달면은 회복한다는 게 아주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췌장 기능 회복하니까 동화적으로 잘 되겠죠. 그다음에 혈당치는 어때요? 혈당치는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환자 4년 동안 혈당치 완전히 정상화됐죠. 6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합병증 위험한데 네. 바로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이거죠. 췌장 기능도 회복시키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게 인슐린 펌프 치료죠. 이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치료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전까지 치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 인슐린 나온 거면 식사 때마다 한 7, 8배까지 올라가요. 인슐린 이렇게 점심, 저녁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근데 췌장이 실제 조직이 양이 떨어졌으니까 적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먹약 먹으면 점점 나빠지고 인슐린 주사 맞게 되면 저렇게 포물선이 크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맞지가 않죠. 저혈당도 오게 되고 그죠? 우리 몸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맞으면 합병이 예방 안 되고 점점 나빠지는 것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우리 이제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췌장과 똑같은 게 인공 췌장기를 달면 되죠. 인공 췌장과 인슐린 펌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달면은 정상 췌장 기능까지 인슐린을 이런 식으로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하고 기초 인슐린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주 잘 조절하는 기계가 바로 인공 췌장기. 그렇게 되면은 췌장 회복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요, 당뇨 판정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치료 방법으로 권유받는 게 먹는 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 요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기존 요법들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안 된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궁금해요, 교수님. 뭐 대부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먹는 약을 치료할 적에 보면 치료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된다.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네. UKPDS 같은 세계적인 논문지에 보면은요. 먹는 약을 먹으면은 처음부터 출발이 췌장 기능이 100%가 60%였어요. 근데 다운힐 뭐 이런 약들 있잖아요. 왜 다운힐 뭐 설포뉴라인에 이런 약들을 먹고 많이 쓰는데 약을 의사선생 보면은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져요. 이 망가지는 것을 의사 선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주는 의사가 뭐라 합니까?
당뇨병 안 낫는다고 그랬죠. 회복 안 하죠.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당화 혈색수도 보면은 인슐린 줄으니까 혈당이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7% 시작했는데 3년, 6년 오랫동안 하면 췌장이 정 망가지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7, 8, 9, 10까지 올라가게 되죠. 사실은 6.2% 떨어져야만 합병증이 예방되는 건데 그걸 못 한다고요. 그래서 먹약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자들은 이 저걸 알고 있으니까 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나요. 어.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원래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먹약을 점점 췌장을 이렇게 나쁘게 한다고 알고 있죠. 네, 바로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과 함께 당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인공췌장기 치료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서 있는 시간보단 눕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안색에 눈이 침침해진 건 물론 발은 저리고 손톱은 망가지고 이랬던 내가 활기를 되찾고 신바람 나게 된 이유, 지금부터 이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공 송봉은 씨. 당뇨가 한 42살, 23년, 22년 전에 어느 날부턴가 여기저기 몸이 간지러워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피부가 이상해서 피부과 가서 거기 가서 검사해보니까 내과에 갔더니 당뇨가 있다고 식사 조절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죠. 좀 피곤한 거, 많이 좀 피곤한 거 그런 거는 있었고 그때는 한참 젊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견딜 수가 있었죠. 당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송봉은 씨는 당뇨 진단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몸의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는데요. 몸이 되게 피곤하고 밥만 먹으면 자꾸 눕게 되고 자꾸 잠을 자게 되고 졸고 남들보다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죠.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아주 힘있고 이길 자신이 있었고 스스로 나 스스로 그지 겁내하지도 않았고. 당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송봉은 씨. 하지만 이후 심한 갈증에 시달렸고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력이 떨어져 눕고 싶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미 몸에선 점점 당뇨로 인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집안 식구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문제 생긴 데는 없고요. 몸이 이제 자꾸 더 피곤해지고 눈이 시력이 왼쪽 눈이 시력이 지금 많이 안 보이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져. 거기서 좀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됐었죠. 눈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송봉은 씨는 당뇨 치료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내과에 가서 당뇨 검사를 받고 거기서 인슐린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인슐린을 맞았어요. 원래가 이제 25 단위를 맞으라고 그랬는데 그 25 단위를 맞았어도 조금 더 피곤이 또 오고 그러길래 내 스스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단위를 30으로 올려갖고 맞고 그 이제 한번 약 타가지고 올 때는 또 여러 번 가기 또 귀찮고 하니까 많이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냉장 보관하면서 그러고 45단위까지 그냥 내 스스로 의사 말 안 듣고 그냥 내가 스스로 올려서 맞은 거죠. 그래도 당뇨가 안 잡히더라고요. 550 막 600 나가버리니까.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탓일까요? 아무리 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자 송봉은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송봉은 씨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101 나왔습니다. 혈당 수치 정상. 좋죠. 조절이 잘 되면 정말 좋죠. 옛날부터 체크를 항상 내가 했어요. 했는데 높게 나오면
정말 걱정이 네, 걱정이 많죠. 그리고 지금 좋아진 거가 이게 얼굴 혈색부터가 틀려요. 그리고 낮에도 얼굴이 건조하고 각질이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당뇨로 힘들어하던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부인은 이런 남편의 변화가 그저 반갑고 고마운데요. 그간 부인의 마음고생은 남편의 양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찡찡 부어가지고요. 내가 가위로 고무줄 여기를 잘랐다니까 이렇게. 하지만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다는데요. 지금 더 잘 먹어요. 살이 쪘어요. 펌프 달고 난 뒤에 펌프 달기 전에 78kg, 80kg 그냥 평생을 그 정도 나갔었어요. 내가 몸무게가. 근데 지금 더 잘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요. 5kg 정도 어제 달아보니까.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당뇨로 인한 합병증 증세가 좋아진 것은 물론 무엇보다 당 조절이 잘 되어 너무나 편하다는 송보은 씨. 남은 소망이 있다고 하네요. 배로 혈당 조절 잘 돼가지고요. 건강하게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운동 더욱더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안 식구 도와줘서 고맙고 행복하게 해야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웃음을 되찾고 활기를 되찾고 건강을 되찾은 송봉은 씨, 파이팅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 송봉은 씨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분은요, 당뇨가 있으신 지 20년이 넘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피부과에 가야 할 정도로 피부가 많이 간지러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이것도 당뇨 증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증상에 관련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 있으니까요. 혈당 높아지면은 말초 신경이 좀 파괴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꼭 간지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피부 때문에 몸이 간지럽다는데 그때 이제 그 피부 양을 많이 먹으면 체장기를 떨어뜨리니까 당뇨병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문제는 이 송봉은 씨, 당뇨 판정을 받고도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방치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좋은 치료를 해야죠. 적극 치료 중에서는 먹약 먹으면 아까 네네네. 얘기했듯이 체장이 망가지니까. 그게 아니라 체장 회복시키는 적극 치료하게 되면 더 회복을 해가지고 완치되기도 쉽고 합병이 예방되는 건데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혈당만 떨어뜨리면 에너지 부족이 더 나빠지니까 우리 체장도 에너지 부족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말 환자들이 자기 몸을 살리려면은 이 과학적으로 당뇨 원인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드시다 말다 하시고 약간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다 보니까 결국 증세가 더욱 악화돼서 지금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혈당 조절도 굉장히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끼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가요? 그럼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냥 그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뇨병 원인인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니까. 음. 그래도 이 전인 치료는 좀 다 아까 데이터를 봤지만 췌장 기능이 점점 먹량으로 나빠지는 거니까 네. 나빠지면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 2년제 볼거한 거 보면은요. 먹량을 치료하게 될 때 보면은 저 꼭대기 거 이쪽이 Y축이 이제 췌장 기능입니다. 보면은 1년 이내 된 사람, 그다음에 5년, 6년, 10년, 12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10년 이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1년 이내 온 사람은 췌장 기능 굉장히 빨리 회복하죠. 6개월, 1년마다 거의 정상 회복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사람 보세요. 그 똑같은 치료했는데 췌장 기능 조금밖에 회복 안 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혈당 조절을 잘 못하고 먹약을 오랫동안 먹은 경우에는 췌장이 불건강해서 똑같은 치료해도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망가진 경우에는 피해를 조금 받았으니까 인수펌점은 금방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때 하면 췌장을 잘 회복하니까 췌장 회복하면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완치율을 보면은요, 1년 이내에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당뇨병 얼마 안 돼서 인수펌을 치료한 사람은 거의 68% 낫고 이농원사는 반수, 6년 지나면 3분의 1. 이래서 초기 때 온 환자들이 1년 후에 관찰하면 나눈 일이 훨씬 높아진 거죠.
네, 지금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00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됐고 인공췌장기를 달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말하길 이 치료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선택하는 치료라면서 저에게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냐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망설여지더라고요.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주변에서 약간 많은 정보를 또 과다하게 주고 계시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글쎄,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게 정말 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은 합병증 예방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 알고 있고 실제로 환자가 점점 망가지는데 또한 세계 학회나 뭐 밝혀진 가면 인식본부처럼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도 알려져 있고 췌장도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말기에 치료한다는 것은 눈도 다 멀고 콧만 나빠지고 신장도 다 나빠진 다음에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다 그렇죠. 말기라는 거는 네. 치료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기 안 되기 위해서 초기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범법 치료하면은 초기부터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말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초기부터 해서 자기 몸을 건강히 유지해야 되겠죠. 그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게 2년 전에 미국 당국이 발표한 건데 보면은 인슐린 분비력도 한 6개월만 돼도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네. 이쪽을. 그러니까 초기부터 굉장히 증가 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슐린 저항성도 굉장히 회복을 해야 돼요. 인슐린 작용력도, 인슐린 분비도 좋아지고 인슐린 처리 능력, 인슐린 저항도 좋아져가지고 완치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니까 초기 때부터 해도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 합병증 그리고 당뇨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사연 받았다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아쉽게도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뇨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당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다음 주에도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해답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